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고상철 선생님 강의는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안 왔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할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제 이름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니까 한자가 참 쉽지 않습니까? 예. 크롱자의 밭전자를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려고 이름을 개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시험을 잘 보신 다음에 어디다가 뭐 합격 수기 같은 거 올리실 때 박홍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번 제 이름을 얘기했을 때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박홍전이란 이름이 설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거의 저만 나옵니다. 굉장히 삶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공부 자체가 아예 처음이다. 공인중개사가.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 정도. 그래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으로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략하게 한 5분 정도로 5분은 너무 짧고 한 10분 정도로 끊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려는 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인데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답니다. 1차와 2차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건 전략을 잘 짜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차에는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 간략하게. 그래서 아까 몇 문제씩 보냐면 이제 40문제씩 시험을 봅니다. 40문제. 그래서 총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한 문제당 2.5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뭐가 있냐면 이 자체로 1차의 평균이 60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평균 60점. 그 말은 학개론을 이제 예를 들어 점수를 받을 때 얘를 40점을 받았답니다. 학개론을. 그럼 민법을 80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120점이니까 평균 60점이 됩니까? 처음부터 계산이 나오니까 헷갈립니까, 여러분?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평균 60이니까 합격입니다. 이분은 A라는 분이 받았다면. 근데 B라는 분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학개론은 정말 못 봤습니다. 20점. 근데 민법이 100점입니다. 그럼 이분도 총합은 120점으로 평균은 60점이 나왔는데 이분은 떨어집니다. 이분은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면 우리 시험에는 과락이라는 게 있답니다. 과락. 그래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되면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그분은 떨어집니다. 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냐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 각각 정해져 있는 이제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긴 부동산학개론이고 민법이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에 뭐가 있냐면 중개사법이 있고 간략하게 뭐 법 이름을 자세히 적진 않고 그 다음 공시법 및 세법이 있습니다.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관련 세법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있답니다. 공법. 그러면 과목으로 따지면 총 몇 과목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5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도 각각 40문제씩 본다. 40문제씩. 근데 이제 뭐 하나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사실 15회 때 말씀은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15회 때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때 실제로 합격률이 얼마였냐면 0.2% 정도? 0.2%. 실제
실제. 그래서 15회 시험을 보신 분들이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를 쫓아가서 뚫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관공서가 뚫린 날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수가 보니까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실제로 기존에 14회 때까지 보던 시험 유형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나왔었답니다. 계산 문제도 아름다운 문제이긴 하지만 절대로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냈었답니다. 그래서 14회 때까지는 어떻게 봤었냐면 이게 80문제지 않습니까? 1차가 80문제면 80분에 봤었답니다. 그러니까 OMR 카드 작성까지 80분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채 1분이 안 걸려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그 시험이었답니다.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를 얻어야지. 0.2%밖에 합격을 실제로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뭘 봤냐면 15-1회가 있었습니다. 추가 시험을 한번 본 겁니다. 추가 시험을. 그래서 이때는 거의 줬습니다. 거의 문제를. 그래서 15회 때 난도가 이게 상이면 얘는 거의 하로. 그래서 이때 합격률이 한 30, 40%는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합격률이 10% 조금 높나? 그걸 약간 넘어가는데 이 정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15회 때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15회겠습니까? 15-1이겠습니까? 다시 1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보통 자기들은 이제 15회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이때 또 뭘 했냐면 과연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 과목들이 과연 공인중개사 업을 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과목이 맞느냐.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쭉 과목을 다시 한번 선정해 보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예전 과목하고 똑같이 갔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이 실제 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심각한 사고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공인중개사 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정해놓은 거냐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는 민법을 100점 맞을 정도로 민법에 관해서는 탁월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계약관계를 맺게 되면 그 양자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하등 하자 없이 다 계약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못하냐면 학개론을 못한답니다. 그럼 부동산학에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가치가 10억이 맞는지 12억이 맞는지 8억이 적당한지 이 아파트는 5억이 적당한지 6억이 적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공부를 하는 게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민법은 정말 잘하는데 학개론을 잘 모른다라면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10억에 팔아달라고 한 겁니다. 10억인 줄 알고 팔아줬습니다. 말은 어찌나 잘하는지 설득시켜서 이제 사는 사람을 설득시켜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5억짜리였답니다. 5억짜리. 그럼 중개업을 하고 있을 때 매번 유리창이 깨지는 겁니다. 아니 사서 들어온 사람은 이제 나와 같은 지역에 있을 거 아닙니까? 판 사람 팔고 떠났고 그 지역을. 그러면 5억짜리를 10억에 산 매수인은 속이 쓰립니까? 쓰리지 않습니까? 쓰린다. 그럼 심각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민법을 잘하더라도 부동산 학개론의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라면 이 사람은 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꽈락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적어도 각 과목별로 40점을 받는 건 쉽겠다 어렵겠다. 40점을 받는 건 쉽게 내겠습니까? 어렵게 내겠습니까? 자, 쉽다. 어렵다. 손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몸 상태는 건강한지 한번 보게. 자, 빨리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긴장하지 말고. 예. 뭐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내려보십시오. 자, 이제 몸 상태는 건강하니까 정신 상태가 이제 건강한지로 알고. 자, 합니다. 40점을 받게 만들어주는 건 이 40점을 받는 것은 쉽겠다. 어렵겠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40점을 받는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꽈락 제도를 40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40점을 맞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출제를 할 때 난도를 어떻게 맞춰 놓냐면 상중하 난도로 맞춰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라고 출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론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하가 40%라는 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40%. 그리고 중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30%, 상이 30%가 됩니다. 그럼 이게 100% 아닙니까? 100점.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몇 점까지 받는 거는 가능하겠다? 70점 받는 건 가능하답니다. 우린 평균 몇 점을 넘어가야 붙습니까?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랍니다. 근데 이 시험이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상에서 30%는 교수님들이 자기들만 알고 있는 이론에서 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절대로 뭘 목표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시험이냐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꽈락으로 갈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저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짬밥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ITV니 EBS니 다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원을 차려서 그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제가 학원 원장이며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조금 잘못 가리키면 기사가 뜹니까 안 뜹니까? 기사는 안 뜨는데 인터넷에 온갖 글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제가 지금도 시험을 보고 나면 고맙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지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서 있는 제가 몇 점까지는 맞춰드릴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은? 40점. 에이 40점이면 떨어지는데 지금 자꾸 이런 식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젊은이들이 수능을 보는 날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점까지는 가능하냐면 70점까지는 수업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무슨 대단한 쪽집게여서 70점을 매번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에서 정한 공인중개사 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론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론하고 실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럼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도 하고 실무 능력도 있어야 되겠네.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실무 능력도 갖춘 사람만 중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생각했을 때 이론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명 한 명 면담을 통해 할 수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통해서 모아놓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 5과목으로 만들어 놓고 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인 사람에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럼 자격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론 소양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중개업 못 합니다. 그 상태로는. 뭘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 교육. 그리고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실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은 1년이 한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까먹었다고 보는 거지, 까먹었다고. 기본은 그런 기한이 있다라는 건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생각하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론 소양의 기준이 12회 때 중개사는 이런 걸 알아야 되고 13회 때 따는 사람, 26회 때 따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가 다를 것 같습니까?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르다? 그 기준은 똑같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를 낼 때 중요한 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니까. 그만큼은 꼭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거냐면 사실은 기출 문제를 잘만 보면 이미 출제된 문제를, 기존의 문제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26회 때까지 시험을 봤는데 올해 26회까지 그럼 학개론만 해도 기출된 문제들이 1000문제가 넘어갈 텐데 어떤 단순 계산을 해봐도 그럼 그 문제들이 다 새로운 문제를 낸다면 교수님들 머리 터져버립니다. 근데 문제은행식으로 똑같이 내느냐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 내용은 같되 형식을 약간 바꾸거나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분석한 저는 몇 점은
충분히 가능한 수업을 하려면 70점. 이 70점의 기준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듣고 뼈 빠지게 본인이 복습하면 70점이다. 그럼 학원을 다니면 안 됩니다. 수업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여를 하면 그냥 70점. 실제로. 제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의 얘기를 하면서 저 혼자 얘기를 합니까? 질문을 던집니까? 질문을. 그럼 수업 시간에 끊임없는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근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의 확인차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답을 그때그때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말고, 너무 크게 대답했을 때 오답이면 쪽팔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조그맣게 입모양만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자꾸 수업에 참여하다 보면 몇 점까지는 그냥 가능하냐면 70점까지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복습을 좀 더 열심히 했다. 그럼 80점, 90점까지도 가능합니다. 수업 내용만으로. 근데 본인이 100점을 위해서 혼자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킬리만자로로 올라가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공인중개 4까지 못 가고 공인중까지 가는 분들, 절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책사 짊어 들고 절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합격, 2차 합격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학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이 이렇습니다. 각 과목 선생님들이 각 과목의 점수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내 과목에 내가 수업을 하는데 이 점수가 상대 과목보다 적게 나왔다. 그럼 적게 나온 과목 선생님들이 푸시를 당할 거 아닙니까? 계속.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가르쳐라, 뭐 이렇게. 잘 못 가르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럼 과목별 선생님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학개론에서 최대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구석탱이까지 변방의 목소리로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강생들 죽어납니다. 민법 점수 올리기 위해서 구석탱이까지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럼 난리가 난다, 진짜로. 하물며 과목 선생님이 한 명씩 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두 과목이 경쟁을 해서. 근데 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4-5명 있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변경을 한 건데. 그러면 가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A라는 강사한테 들었는데 B가 이제 출제라면 점수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A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저희처럼 1타고 학원별로 2타가 있고 3타가 있고 4타가 있는 겁니다. 다 1타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강사도 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몇 급 같습니다? 특 A급.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1타들은, 보통 학원의 1타들은 나올 내용들, 저처럼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근데 그 뒤로 들어간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을 이기고 싶겠네. 그럼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도 막 엄청 중요한 것처럼. 그럼 그 선생님한테 들은 사람들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모의고사를 냈는데 그 부분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들었겠네? 다른 사람한테 들은 사람들은. 그럼 돌아버리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볼일 다 봐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발 공부를 하실 때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보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를 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도 이미 다 전달을 받습니다. 그걸 소화시키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받아보면 학개론만 해서 페이지를 좀 말려드리면 학개론 페이지가 최대한 얇게 해서 한 400페이지를 좀 넘어갑니다. 기본서 페이지가. 그럼 문제집 페이지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게 단원별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에 문제가 약 몇 문제가 있냐면 한 400문제 정도가 들어갑니다. 400문제. 그 다음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가 있는데 총 8회로 하면 320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또 100문제를 또 합니다.
그럼 이것만 따져도 얼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별도로 나눠드리는 문제까지 합치면 1000문제 정도를 학개론 과목 하나만 공부하는데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몇 지선다냐면 5지선다입니다. 그럼 1000문제 5지선다면 5000개의 OX 문제를 푸는 겁니다. 5000지문에. 양이 어마어마합니까? 표정이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으니까 이거 정말 최소로 줄인 겁니다. 보통 페이지가 700페이지, 800페이지 합니다. 기본서가. 공법 1200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기본서가. 보다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기본서를 낸 출판사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우리는 적중해냈다. 99.8%. 아, 그렇게 다 집어넣고 하면 그거 안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수강생은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제일 죽이는 말이 뭐냐면 강사들이 시험 끝나면 다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올해 적중을 다 했어. 100%. 강사는 적중을 했지. 왜?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한 게 나왔으면 다 적중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재에 있으면. 근데 수강생은 제가 수업을 해본 결과 10번 정도를 반복하면 그게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강생과 강사의 차이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차이.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것과 내가 배운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강의실에서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안 들은 겁니다. 왜? 그때 갑자기 자식 걱정을 한 겁니다. 남편이 어제 왜 늦게 왔을까 이런 걱정을 한 겁니다. 이 인간이 뭐 이런 생각. 그럼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더라도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70점 이 부분은 제가 죽어라고 할 겁니다. 제 수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저 인간 저건 또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어 지금. 저 저번 달에 들었던 얘기인데 저 저번 달에 들었던 얘기인데 저걸 또 하네. 아, 이제 이거는 내가 쟤보다 더 설명을 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시험장 가서 간신히 기억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과목만 시험을 보는 거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몇 과목을 보는 겁니까? 5과목이라니까. 실은 여기가 공시법, 세법이니까 6개의 과목을 공부하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죽어라고 반복한 것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간신히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합격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쇠 빠지게 공부해서 이제는 전국 수석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발표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다. 100점 받고 100점 받아서 합격하면 인간은 피폐해돼서 이미 죽은 겁니다. 이 사람. 그 다음날 죽을지도 모릅니다. 60점 받아도 합격입니다. 예? 그럼 쉽게 자기 생활을 다 하면서 합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미쳐서 공부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공부를 할 것이냐는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짠 방법은 뭐냐면 각 과목에 희생을 하자입니다. 희생을. 여러분들은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드릴 수 있는 노력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배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배분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럼 배분을 할 때 1차 과목에서는 제가 개론 선생이니까 개론을 죽이는 겁니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여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만 쓰는 용어로 전략 과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략 과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략 과목. 뭘 전략해야 되냐면 시간과 노력을 전략하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과목에 더 노력을 투자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얘가 전략 과목입니다. 그 말은 뭐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양이 더 많고. 민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1차는. 그리고 2차 과목에서는 공법 공부해 보셨겠지만 하루 들어보셨겠지만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의 일각입니다. 예, 진짜로. 예.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이 뛰쳐나가면 됩니까? 좀 줄여줘야 됩니까?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 과목이 2차는 뭐냐면 중개사법. 중개사법. 보통 다른 학원을 다녀보면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선 전략을 어떻게 짜주냐면 이렇게 짜줍니다. 공법은요 어차피 공부를 해봤자 점수가 안 나와요. 공법은 드럽게 안 나오는 과목이. 얘는 40점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40에서 50점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고요. 중개사법은 양이 적으니까 이거 죽어라고 파들어가서 얘만 열심히 하면 얘를 80에서 90점 사이로 받아주면 얘 평균 120 나옵니까? 얘가 40이어도 얘가 80을 받는다면 평균 60이 나오네. 60입니다. 그럼 얘는 공시법하고 세법은 이 공시법이라는 법 자체가 나눠보면 그냥 이 법 이름 바뀌었는데 지적법이라는 것과 등기법이라는 것 둘입니다. 둘. 그러면 하나, 둘, 셋. 이 과목 하나에 법이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정말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1번 문제 지적법, 2번 문제 등기법, 3번 문제 세법. 이런 식으로 섞여 나오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지적법 문제 쭉 풀고 등기법 문제 쭉 풀고 세법 문제 쭉 풀면 더 나은데 이게 섞여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이 생긴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한번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반발을 했지. 점수가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공법 과락보다 이 과목 과락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공법 과락이 더 많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공시법 및 세법의 과락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본인 점수 정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다면. 그럼 보십시오. 이제 학원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공법 40, 50, 중개사법 80점에서 90점 이 합격 전략으로 간 겁니다. 이걸로. 그럼 공법이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이 사람 꽈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네. 공법 꽈락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몇 점까지 맞기가 쉽지만 70점까지 맞기가 쉽지만 70점 넘어가는 건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개사법 말장난치면 사람들 돌아버립니다. 이 점수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40점이 나와도 이걸 75점, 70점을 받았다 그러면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의 갑은 누구냐면 2차 과목에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학원에 키를 갖고 있는 슈퍼갑은 누구냐면 중개사법 선생입니다. 그 사람들도 중개사법 열심히 합니다. 미친 듯이 합니다. 미친 듯이.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를 보면 막 100점 가까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얘기냐면 중개사법에. 그리고 공법에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덜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중개사법에서 시간과 노력을 전략시켜주면 그 남은 시간과 노력을 어디다가 공법에다 주면 점수가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른 학원보다 훨씬 더 좋은 공법 선생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합격해서 시장에 나가서 중개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누구 아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고상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한 3분의 2 정도? 그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또 여기서 막간 질문은 그럼 너는 아니냐? 여기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의고사를 봐보면 실제로 공법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냐면 70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시간과 노력을 여기다 많이 투여했고 또 선생님이 잘 가르치니까. 그럼 중개사법이 다른 데보다 덜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시간과 노력을 줄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개사법 성적이 이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만 열심히 들어도. 왜? 말장난 안 치고 시험에서 나올 것만 딱 집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시간 넘쳐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정해진 수업 시간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공시법하고 세법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 들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공법 꽈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우리 학원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단언컨대. 그 다음 중개사법 70점 미만 받았다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80점 넘어갑니다. 그 배울 때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하냐면 중개사법 배울 때 불안해하는 이유가 다른 학원에서 특히 들어봤던 분들은 불안해합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말장난치면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던데 왜 여기서는 이거밖에 안 가르쳐요? 선생님 여기서 나오는 게 맞나요? 다른 데서 나오면 전 어떻게 해요? 혼자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희 학원이 갖고 있는 랜드3이 갖고 있는 합격 전략입니다. 세세한 내용들은 과목에서 열심히 그 과목을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1차에서 부동산 학개론의 부담만 제가 좀 줄여드릴 수 있다면 1차를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를 넘어가야 뭘 합니까? 2차를 하는 거지. 보통 학원에서 뭐 하냐면 2개년 계획을 짜줍니다. 올해는 1차, 내년엔 2차. 올해는 그냥 아예 1차만 하세요. 여러분 두 해로 나눠서 1차와 2차를 나눠서 했을 때 가장 단점이 뭘 것 같습니까? 지치는 것도 있는데 순간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틀 공부하면 되니까 그럼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1차를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차를 합격했다. 그럼 그 다음 연도에 2차를 한 번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차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봤네. 그럼 생짜로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하다가 1차만 붙은 사람은 그 다음 연도 2차를 공부하기 훨씬 쉽지. 이미 해봤던 거니까. 그 정도 공부할 시간은 된답니다. 사실은. 되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을 잘 세우자. 그럼 뭘 하자? 절약을 하자입니다. 절약을. 시간을.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잠깐만 교재 한번 봐보십시오. 기초다지기라고 지금 받으셨는데 2차 보시면 안 되고 1차 봐야지. 1차. 예. 우선 그것부터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개론을 보시면 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6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습니까? 학개론이? 59페이지까지? 59페이지. 양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가 안 되는 겁니다. 50페이지 약간 넘어가게. 학개론이 있습니다. 그 뒤는 민법이고 지금. 정말 이 부분에 있는 내용만 정확히 알면 70점 받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예전에도 사용했던 최종 요약 완결편입니다. 학개론.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걸 좀 더 살붙여서 만들어 놓은 게 기본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낸 게 문제풀이집인 겁니다. 근데 지금 딱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는 무슨 암호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은 사람만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해 가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전에보다 자세히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초다지기 시간 이제 7주 동안에 이 부분에서 전부 다 못합니다. 이건 전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설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 절대로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 맛만 보여주다가 끝내지는 않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그럼 여러분들이 뭘 적응을 하면서 가면 되는 거냐면 저놈한테 수업을 들어봤더니 수업만 듣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까지 풀리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복습을 조금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20분, 30분만 봐도 충분할 정도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 전제 조건은 지금처럼 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올 테니까 뭐 생긴 거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네.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옆에 분들하고 친해지셔서
옆에 분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출석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출석만 잘해 주시고 잘 들으시면서 대답만 잘해 주시면 제가 학계로는 70에서 80점을 받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 해마다 목표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고 사람들이 얘기한 게, 우리 수강생들이 얘기했던 게 실제로 가르쳐 준 내용들이 다 거의 똑같이 나왔답니다. 지금 표정들이 확인할 바가 없다 뭐 이런 표정들입니다. 아예 실제라니까 실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적중의 개념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문제를 어디서 함정팔지도 뻔히 다 보입니다. 그렇게 많이 봐봤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쭉 믿고만 따라오시고 1차 과목의 시간은 민법, 내일 공부하는 민법에 쭉 투자를 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여자분들은 학개론보다는 민법을 좀 더 잘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민법 선생님이 저보다 좀 더 잘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으로 민법 열심히 하시고 학개론은 수업만 열심히 듣자. 그럼 꼭 합격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OT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드립다 공부를 하면 각 과목끼리 부딪힙니다. 계속. 그래서 학개론 공부하고 오늘 열심히 공부했는데 민법 공부하지 않습니까? 내일? 오늘 공부한 내용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날 잡아서 학개론 다 끝냅니다. 그 다음에 민법을 또 한 달 동안 학개론 공부 안 하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실제로. 학개론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공부는 계속 조금 꾸준히 마라톤식으로 쫙 달려가는 겁니다. 꾸준히. 100m 달리기로 한번 확 달린 다음에 멈췄으면 몸만 아프고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그게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박홍전, 전, 예. 저의 경쟁자는 박홍근입니다. 그것도 모르나 보네. 이불. 예. 그 내용으로 하여튼 열심히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 테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수업 시간엔 절대로 질문을 안 받습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개별로 오셔서 질문하시면 최대한 웃는 얼굴 답변을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제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좀 무서운 인상인가 봅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생각보단 따뜻한 놈이니까 와서 질문하십시오. 개인사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자녀분 그 학교 진학상담 같은 건 어느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진학상담은 중개사법 선생님이 제일 잘해줄 수도 있고, 예. 중개사법 선생님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 외고. 예. 이걸로 끝났습니다. 예. 10분 쉬고, 이제 잡소리는 안 하고, 이것도 잡소리는 아니었지만, 학개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십시오.